빰빰빰. 짐 크레이머의 저주. 불장의 비트코인도 짐 크레이머의 강력한 예측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잘 오르고 있던 알트코인들도 풀이 꺾이면서 불과 4시간 만에 무려 5억 6천만 달러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반등을 그리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 개봉 박두라는 오프닝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물론 짐 크레이머 관련된 이야기는 반농담이고요.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가 되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짐 크레이머가 이빨을 털었을 때 또 타이밍이 맞물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 많은 정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드 관련해가지고 어제 큰 소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내각의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 그가 이끄는 자금 중개 회사 켄터 피츠제럴드가 테더사와 협력을 맺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테더사랑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더 롱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미국 정권들은 테더사를 어떻게든 갈아엎으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정권은 안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트럼프. 그러나 달러를 토큰화했을 때 오는 장점은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과 협력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태민 교수님께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민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보유 및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셨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정말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어서는 자산운용사 바네크 3가지 주요 지표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물 펀딩인데,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펀딩이 지난 11월 12일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30일 기준 상대 미실현 수익 지표를 봤을 때 0.54포인트인데, 해당 수치 같은 경우는 더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색량.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높지 않다. 2021년 5월에 비교해가지고 34%에 불과하다. 불장의 정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투기 열풍이 확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아직 덜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개미들의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ETF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느냐, 그거에 큰 영향을 비트코인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ETF의 수요뿐만 아니라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비트를 매집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차례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된다라고 글을 올렸을 때마다 바로 다음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를 추매했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6시간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똑같은 트윗을 또 올렸기 때문에, 자, 내일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쯤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를 더 추매했다라는 소식 나올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비트를 또 추매했을까? 다음으로는 분석가들의 비트 분석 및 예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을 분석가.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던 분석가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내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비트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0만 달러를 뚫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을 예상했었던 크립토 뉴보 분석가. 해당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1차로 그가 예측했었던 비트코인 조정은 나왔습니다. 95,000달러 상단까지 비트가 떨어졌는데, 참고적으로 그가 이렇게 조정을 예상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4시간 보험 기준 지수 2평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그 간격이 좁혀질 때가 되었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전형적인 가격 움직임,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이 서서히 나오다가 급작스러운 상승 후에는
대개 추세선을 테스트하러 다시 내려온다 라는 것을 근거로 조정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 그 조정이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5,000달러 상당에서 비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달렸다. 95,000달러 때부터 강력한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당연히 10만 달러를 향해서 다시 돌진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해당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88,000에서 85,000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또한 그 조정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는 유동성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 맵을 살펴보면은 10만 600달러대 굉장히 많은 숏쟁이들이 몰려있고 88,500달러대 많은 롱쟁이들이 몰려있는데 밑에 있는 먹잇감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러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드디어 고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들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최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91,000달러까지. 과거 저항이었었던 91,000달러까지 빠지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8.5%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것.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지금 지지 구간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해당 자리 95,870달러 선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85,000달러 상단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일단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오른 비트코인 이번 주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내려옴과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는 알트코인들 첫 번째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00달러를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키스 분석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만 달러 가지야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가의 아발란체 분석인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 해당 자리 37달러 50센트 아래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추가로 밀리지 않고 반등해가지고 주요 지지 구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수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밈코인, 대표적인 밈코인인 하마, 히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올라와가지고 0.018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자리를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수이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조정으로부터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쭉 올라가지고 3달러 50센트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모두를 깜짝 놀래킨 스텔라 루멘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 3년 이상의 하락분을 2주 만에 다 메꿔버린 스텔라 루멘 만약에 53센트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스텔라 루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뉴스도 없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어마무시한 월봉 기준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허허 참 과연 53달러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우드라는 밈을 언급을 한 후에 해당 밈코인 개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게 되면서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181만원을 바로 투자해가지고 22만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만 감시하고 사고 팔아도 부자 될 듯.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의 예측입니다. 다음 상승 메타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게임 코인들이 쏘지 않겠느냐? 빅타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쐈는데 자잘자잘한 게임 코인들 들썩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게임 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리스 설문조사 국내 투자자 2,000명 중에 59.8%는 코인 과세 역시 금투세 폐지된 것처럼 결국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예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밀어붙이니까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이 코인 투자자들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만만해 보이면은
때려보고 찔러봐가지고 반응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것. 저는 이번 경우가 딱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코인 투자자들이 만만하니까 일단 한 대 때려보고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코인 투자자들이 반항을 거칠게 한다. 그러면 그때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만약에 코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청원도 하지 않고 민주당사에 전화하지 않고 한국산 게리 겐슬러 블로그 가가지고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어도 계속해서 과세를 밀어붙이고 결국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도 결과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없지만은 유예가 된다라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예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도지코인 혹은 한국의 특정 코인 하나가 전체 K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능가했다,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금융위원장이 바짝 긴장을 했는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가면 안 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짝 쫄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쪽의 거래량이 국장보다 많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트럼프 정권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데 한국도 여기를 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합니다. 참 답답한 것이 암호화폐 거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들고 국장 가겠느냐 이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그럴 바에는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시키고 다른 암호화폐 상품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변할 텐데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이번 주에도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